그 여동생은 여기 왔어요. 그런데 여동생은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왔는가 하면 이제 제가 그때는 약간 머리가 깨진 거예요. 잠깐만요. 어머니 시간 더 쓰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도취돼가지고 시간을 못 볼까봐 시계를 보세요. 아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약간 뭐 좀 알았잖아요. 그때 제일 처음에는 약간 원시인이었는데 이제 애를 이제 이 유명한 학교에 넣다가 보니까 이제 뭘 조금 알아가더라고요. 알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너가 이제 간대학교에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작전을 짜야 된다. 우리가 오빠가 넣기 위해서도 작전이 필요했지 않냐? 얼마나 며칠 동안 작전을 했는데 너는 아예 애초에 그렇게 고생할 것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을 우리가 하자. 간디 맞춤형 교육을. 그래가지고요. 애 5명 중에요. 영어학원 다니는 애는 우리 이쁜 딸이에요. 비싼 돈 주고 영어학원 막 보냈어요. 너 그거 하면 영어도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거기 보면 해외 이동학습을 간다고 그러더라. 근데 영어를 하나도 모른다. 그럼 네가 가서 벙어리가 된다. 그러니까 네가 영어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영어 학원도 보내고 막 달달이 막 문제집도 샀어요. 문제집 사가지고 야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공부를 너무 못하면 그런 데 가가지고 왕따가 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또 공부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 발표 같은 걸 잘해야 거기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발표 같은 것도 좀 잘하는 그걸 교육을 받고 또 뭔가 하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무슨 그걸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제가 모시겠는가 하면요. 애를 있죠. 새벽에 4시 50분에 애하고 둘이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5시 반까지 성당에 가가지고 이제 신부님 옆에서 그 봉사활동하는 복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했어요. 3년 동안요. 맨날은 아니고요. 가끔씩요. 그래 이제 4시 반에 이렇게 깨워가지고요. 야 가야지 그러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요. 이제 걔하고 이제 그 준비해가지고 그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는 꼭.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봉사활동 하려고요.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가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시원찮잖아요. 시원찮으면 너 이래가야 간대학교 가겠냐? 극하면 얘가 딱 행동을 딱 불변하는 거예요. 간대학교 가려고요. 그렇게 맞춤형을 해가지고는요. 얘를 간디 중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우 이제 저는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죠. 얼마나 내가 공을 들여가 얘를 키웠는데 얘는 분명히 가면 간디가 될 거야. 이렇게 하고는 이제 중학교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1학년 넣고 난 다음에 여기는 중간평가나 기말평가 되면 이제 이 시험을 치는 대신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애하고 이 3자가 같이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시간에 중학교 1학년 첫 면담 시간에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 애가요. 너무 조그만한 애가 막 애들을 휘잡아가지고요. 막 애들을 왕따를 시킨대요. 그 핵심 멤버라네요. 핵심 멤버라 가지고요. 이 선생님들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참 선생님들은 그때 그 선생님이 3년을 담임하셨는데 우리 큰딸하고 나이 별로 차이 없는 선생님이시여요. 근데도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가면요 무조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잘못 시켜가야 그런다고 눈물로 사죄를 드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매주에 한 번씩 예쁜 편지 봉투로 골라가지고요. 그 애가 나를 왕따 시키는 마음을 가졌다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크면 큰일 나잖아 나중에는요. 그래가지고 맨날 사랑한다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예쁜 꽃이 피었다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요. 매일 편지 보냈어요. 매일. 그건 지금도 얘가 가지고 있더라고 그 편지를요. 그리고 하상이는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뭐 면담이 있으니까 오세요 하면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얘는요, 얘를 이제 나무 애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다니까요. 죄송스러워가지고는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뭐 입학식, 졸업식, 학교 행사 무슨 때 되면요, 제가 맨날 그냥 왔어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운전을 못해요. 운전을 못하니까 일산에서 대중교통 타고 오면 오는데 5시간 잡고 가는데 5시간 잡고, 여기 와가 면담하는 건 그저 한 30분에서 길어야 40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40분 하기 위해서 5시간 오고 40분 있다가 또 5시간 가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여기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이렇게 왔어요. 제가 원래가 이제 그 애를 중학교에 보낸 거는 이 고등학교를 넣기 위해서 이제 그 중학교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꿈을 이룬 거예요. 고등학교를 오기 위해서 중학교로 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3학년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13번 오면 이제 우리 애가 졸업을 해요. 13번. 그러니까 이제 돈도 13번만 내면 저는 이제 독립이에요. 이제 걔는 제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겠어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학을 나오려면 8,900만 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통계 나와 있는 거 봤걸랑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대학에 시킬 돈을 얘를 중고등학교 때 벌써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년 2월 25일이 지나고 졸업할 날만 하면 그 다음에 걔는 이제 빈소로 나가든지 아니면 지가 저한테 붙어가지고 그냥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든지, 그건 걔가 결정할 문제고요. 저는 이제 독립하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상이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3기에 갖는 그 13기에 지금 다니는 다솔이는 너무 또 상세하게 말하면 15기 부모님들이 우리 애 볼 때마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또 아마 이제 아름아름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애가 뭐 저 학교 와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연애를 하는지 뭐 기타 등등, 이제 그거는 나중에 아시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적어 왔는 내용들 하다 보면요, 이제 간대학교에 넣었으니까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도 또 그 이야기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는 간대학교 부모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 하라고 저희 여기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첫째는요, 기숙길이에요. 15기잖아요. 15기끼리 지내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15기끼리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하면요, 첫째는요, 기수의 그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하고 그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쫙 프린트를 해가지고요, 부엌에도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사무실에도 하나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요. 그래서 자꾸 이름을 익혀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벌써 연세들도 먼저 40대로 올라갔잖아요.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24명. 그런데 이제 또 실수로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동현아 이런데 동현이가 또 뭐 엉뚱한 애가 되거나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아야 해야 하는데 막 동현이를 보고 동아라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시험 치는 것처럼 연습을 해가지고 익혀야 돼요, 지금. 그리고 학교에 오셔가지고는요, 애들한테 분명히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눈만 마주치면, 강희야, 누구야, 혜원아, 막 이렇게 불러줘야 되지. 이름을 안 불러주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1번은 이름을 익혀가지고 불러주는 거예요. 뭐 이름을 부르면 막 꽃이 되고 뭐 의미가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잘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여기는 집에서는 왜 자기 개인의 방이 있고 냉장고에는 먹을 게 꽉 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냉장고도 없잖아요. 개인의 방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 가지고 없는 치사하지 싸우고 난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무슨 생일이다, 내 애 생일이다 그러면 엄마들이
막 애가 거기서 뭐 잘못 먹으니까 뭘 막 사가지고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꼭 24명이 먹을 거 플러스 선생님 잡수실 거를 서비스로 그렇게 보내야 되죠. 내 애 혼자 먹으라고 요만큼 싸가 보내면요, 걔가 얼마나 그게 창피스럽겠어요. 혼자 먹지도 못해요. 화장실에 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걸려요, 분명히. 꼬시락꼬시락 소리만 나도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음식을 보낼 때는요, 그 기수 애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걸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이제 다른 기수에 보면 그렇지 못하는 가끔씩 그런 거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막 2학년, 3학년 선배 것까지 보낸다? 뭐 돈이 그 약간의 여유가 있으시면 그것도 괜찮지만은 그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것도 선배 부모님들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기수 애들이 전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걸 보낸다. 그 다음에 기수 애들 이름을 다 익혀가지고 볼 때마다 기수의 그 이름을 불러준다. 그거를 꼭 명심해 주시고요. 여기 오면 애들이요, 집에서는 다 자기 방 가지고 살고 전부 다 왕자하고 공주잖아요. 집에서는. 안 그런 애들은 별로 없잖아요. 뭐 특별히 왼손잡이 혐오증 아빠한테서 태어난 왼손잡이 아니고는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제도공주, 제도공주, 제도공주인데 애들이 알아요. 지는 공주 아니라는 거 벌써.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공주에서 추락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3월달하고 4월달, 5월달 막 되면요, 애들이 학교 다니기도 싫다 그러고 학교 가기도 싫다 그러고 막 자퇴한다 그러고 그런 소리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얘들이 이제 공주에서 추락해가 이런갑다 생각하시고 그거는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져요. 괜찮아지고 기술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술은 여기서 졸업한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끝까지 가요. 끝까지. 벌써 이제 우리 애만 해도 뭐 어느 집에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 다 몰려가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기수는 우리 학교가 작고 기숙학교라 가지고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형제 자매나 마찬가지예요. 3년을 여기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굴고 하다 보면 진짜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 하나하나를 그냥 일반 학교처럼 그냥 나무 아이 그렇게 보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 애를 하나를 학교를 보냈는데 정말로 봐요. 15기 같으면 지금 15기는 14기, 13기 해가지고요. 벌써 위로 이렇게 하면 한 60몇 명이 되잖아요. 얘들이 졸업할 때 되면 16기, 17기가 들어와가지고 또 밑으로 이렇게 또 한 40명이 모여가지고 보통 보면 한 100명 정도의 형제 자매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한 명 보내고 100명 정도 아들, 딸 공짜로 얻었으니까 얼마 행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나무 아이나 내 아이나 전부 다 내 아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애만 쳐다보면 학교 와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간디 부모가 아이도 조금 덜 된 거예요. 누구들 봤을 때라도 이름이 탁 나오면 아, 내가 이제 좀 간디 부모가 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선후배가 이제 있잖아.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기수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요 이제 선배와 후배인데요. 선배는 이제 기숙사에서 같이 이제 살잖아요. 같이 사는데 진짜 선배로부터 많은 걸 배워요. 좋은 거만 배우면 괜찮은데요. 안 좋은 것도 배워요. 안 좋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버님들도 옛날에 많이 해보신 그런 것들도 많이 배우게 돼요. 근데 그런 거 배우는 것보다 좋은 거를 아마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선배들은요, 후배를요 정말 동생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막 선배들, 후배들 그런 거 상관없이 애들이 막 몰려와요, 집으로. 그러면 아유, 내 자식이 많이 생겨가 이렇게 좋구나 생각하시고 무조건 그냥 막 해먹여요. 그냥 해먹여. 김치찌개도 막 해먹이고 막 해먹여요. 돈 없으면, 돈 있으면 막 나가 사주면 되지만 못 사주잖아요. 저는 우리 집에 오면 맨날 그냥 삼겹살 구워줬어요. 애들이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삼겹살이 제일 먹고 싶대. 학교에서 삼겹살 구워줄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맨날 밤에도 오면 삼겹살 구워주세요.
아침에도 삼겹살 구워주세요. 저거 아침을 먹여놔야 또 전 돈 벌러 가야 되니까요. 뭐 해주냐 하면 삼겹살 구워놓고 나가세요 해요. 구워놓으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애들은 무조건 막 내가 먹이세요. 선배나 후배나 여자나 남자나 없이 막 떼거리로 몰려와요. 막 몰려오면 막 먹여요. 막 먹이고 여자애는 이쪽 방에 자고 남자애는 이쪽 방에 자라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여자애들도 남자애들한테 와가지고 같이 막 앉아요. 밤새도록 막 그래요. 여 학교는 원래 그런갑다. 절대 여러 명이 같이 있으면 문제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와가지고 저 막 더글더글 끓으면 아 뭐 여는 원래 그런갑다. 엄마 아빠 몰래 그렇게 그때가 문제 생긴 걸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 명이 오면 그냥 안심하셔도 돼요. 그 다음 조금 보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못하네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뭐 전에 뭐 벌써 이 물 밑에 뭐 작업해가 뭐 좀 먹었나 봐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전혀 한 개도 먹은 건 없어요.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중학교 때 졸업 논문하고 뭐 이렇게 졸업하면서 3년 동안 자기 이제 담임했던 선생님한테 엄마라는 그런 호칭을 붙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길러가지고 그렇게 봉사활동도 빡세게 시키고 막 영어 학원도 보내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투자해가지고 맨날 편지 쓰고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는 막 무슨 뭐 이렇게 말하면 네? 요렇게 하더니만은 자기 담임 선생님 3년 했는 선생님한테는요 엄마 우리 엄마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치사하고 있죠. 자존심 되게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질투심 막 느끼더라고요. 그만큼 애들은요 절대적으로 그 어떤 관계가 형성되더라고요. 고등학교는 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 그 3년을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엄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그러니까 제가 있죠. 애 학교 보내고 잘 잤잖아요. 잘 자고 그럴 때 애 고민 있으면 자는 저한테 오지 않고 저희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애가 괴로워하면 같이 선생님 괴로워해 주셨었고 애가 기뻐하면 또 더 기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은요 뭐 1년 담임하고 서로 마음에 안 맞으니까 에이 그건 이제 안 봐도 되잖아 일반 학교는요.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1년 지나도 그 다음에 또 담임하실 수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 아이하고 관계는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본인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잖아요. 저한테 와라 이러면 네 선생님 와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선생님들은요. 애들이 이렇게 살면서 졸업하고도 괴롭잖아요. 그럼 학교 와요. 자기 쌤한테 말해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관계도 없어요. 근데 가면 그냥 이게 좀 털어버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존재는 그렇게 애들한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국토를 가시고 이동학습 가시고 뭐 하다 보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제 약간의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그거고 선생님한테는 절대로 선생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그거를 좀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이렇게 강의를 너무 잘해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이제 애들을 이제 우리가 보냈잖아요 학교로요. 애들 막 밥 해주고 막 애들한테 신경 써다가 애들은 가고 없으니까 이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일까? 애는 3년 있으면요 얼마나 많이 잘하고 우뚝 서는 거예요. 진짜 저 진학산처럼 이렇게 우뚝 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맨날 애 없을 때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하고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거를 계획을 하셔가지고요 실천을 하셔야 돼요. 계획만 하다 보면 벌써 3년 다 가요. 그럼 애는 우뚝 서는데 우리는
길 수는 없잖아요. 그 밑에서요. 그러니까 애가 없는 시간을 얼마나 애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요. 우리 애가 이제 공부를 하면 이렇게 담을 쌓는 애라 가지고 그래 네가 공부에 담을 쌓았으니까 네가 애를 낳으면 내가 그래도 아빠는 무식해도 할머니는 약간 덜 무식하게 해야 돼서 그럼 내가 공부를 좀 해주지 이러면서요. 방송통신대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야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재미있어. 좋아. 막 이러면서 막 했어요. 시험 치고 오면 우리 애들이요. 엄마 오늘 몇 점이니까 내가 한번 매겨보겠다 하면 그래 매겨봐라. 너희 엄마 분명히 장학금 받을 거야. 이러면서요. 저희들이 막 매겨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좋은 성적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고 약간 애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도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이의 엄마가 아니고 그죠.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정말 좋게 참 잘 보내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 이 15기 부모님들을 이제 만나뵈려고 생각하면서 며칠 동안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 옛날에 제가 있죠. 17살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 17살 때 제가 어떻게 했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애를 5명 기르면서요. 지금 처음 떠올랐어요. 애 5명은요. 막 욕심으로 애를 막 기르고 싶어서 그때 제가 17살 때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15기 부모님을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17살 부모님들 17살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살면서 17살만큼 행복한 것은 없었걸라요. 왜 그렇게 행복했는가 하면요. 이 보이는 것들, 물리적인 것들은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마음이 있죠. 마음이 열린 그때 시간인 것 같아요. 왜 열렸는가 하면요. 제가 이맘때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가려고 이제 원서를 내러 갔는데요. 그때는 우리 75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해였어요.